네, 오늘 유전자 가위 기술의 더 깊은 얘기와 더불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제약 업계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기술, 신약 등등의 얘기는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바이오랩의 박철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없는지도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전자 가위 산업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발전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제약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요. 미국의 바이오 기술 혁신 가속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체세포 유전체 편집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에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소마틱 셀 지놈 에디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즉 NIH는요. 인간 유전체의 해독 및 편집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국민 건강 증진의 새로운 기회로 포착하여 커먼 프로그램, 펀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세포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및 기술 개발에 2018년도부터 6년간 1.9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적 목적하에 핵심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유전자 편집 기술, 그다음에 유전자 가위의 전달 기술, 그다음에 편집된 유전체 세포의 인비보 추적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핵심 기술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방성은요, RF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미국을 가장 미국답고 강력한 미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선정해서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인터넷 DARPH라는 걸 설치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제약업계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은 그 두 가지 신약 개발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요.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제약 산업에서 쓰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비보 신약의 개발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CRISPR is the therapy, 즉 유전자 가위 자체가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 가위 자체를 인간의 몸에 투입해서 각종 유전병을 치료하는 약의 개발입니다. 둘째는 엑스비보 신약의 개발입니다. 즉 필요한 세포를 체외로 꺼내서 이를 엔지니어링하고요. 이를 배양하여 체내에 집어넣는 CRISPR creates the therapy라고 설명될 수 있는 치료약입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인비보 치료제의 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좀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유전병이 하나 있는데요.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축적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간에 축적이 되어서 다발성 신경증과 각종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병입니다. 지금까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경구투약용 소분자 치료제가 있었는데요. 즉 화이자의 다발성 신경증을 치료하는 빈다켈과요, 아밀로이드성 심근증을 치료하는 빈다맥스가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매일 한 알씩 경구 투여하는 약인데요. 치료가 아니고요. 실제는 신경손상의 지연, 심장 질환의 유발로 인한 입원 치료의 감소 정도 효과만 있어 왔습니다. 또한 치료비가 연간 2억 7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치료약입니다. 네, 엄청 비싸네요. 예, 엄청 비쌉니다. 근데 2018년도에 다른 RNA 치료제 한 종이 나왔는데요. 엘라일람의 온파트로가 그 약입니다. 치료 효과는 좋은데요. 3주마다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이를 개선한 부트리시란이라는 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도 3개월마다 피하 지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 약입니다. 연간 약값이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4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가족병이라서 가족력이 있는 유전병이라서 가족 단위로 계산을 하면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입니다. 엄청나네요. 또 치료제가 있어도요. 증상 완화, 지연 정도거나 치료 효과가 있어도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약을 맞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 과정도 조금 번거롭고 어렵고 예. 비용도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예. 거죠. 근데 네. 2021년도에요. 2021년 5월에 인텔리아라는 회사가 유전자 가위를 인비보 약으로 만들어서 6명에게 이 환자 6명에게 투여한 임상 결과치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임상에서 유전자 가위를 0.3mg, 즉 킬로그램당인데요. 0.3mg을 투여한 환자군에서 87%의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가 감소된 효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엘라일람의 RNA 치료제 오파트론이죠. 평균 80%의 감소 효과를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습니다. 투여 후에도 기존의 약에서 발견되던 부작용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요. 또 한 번의 투약으로 유전자를 고쳤기 때문에 평생 한 번의 치료로 연간 5억이 넘는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첨단 혁신 치료 신약의 도래를 기대하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얼마나 이제 잘 활용이 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항암제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나요? 예, 다음 화면인데요. 여러분 네. 보시면요. 2017년에 노바티스의 킴니아라는 카티 세포 치료제가 출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요. 길리어드의 예스카타란 카티 치료제가 출시되었는데요. 꿈의 항암제라고 불려졌습니다. 투여한 환자의 70% 정도가 이거 반응을 하고요. 그 반응한 환자의 50% 정도가 완치를 기록해서 꿈의 항암제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티 치료제가 킴니아, 예스카타에 이어서 데카투스, 브레이안지, 아벡마 등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금년에 아산병원에서 이 혈액암 치료를 위해서 킴니아를 도입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약입니다. 또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비싼 약값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 6번째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약이고요. 치료비가 한 번에 5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요. 환자의 몸에서 T세포를 추출하고요. 이를 다시 유전자, 바이러스, 벡터 등을 가지고 엔지니어링 한 다음에요. 배양하고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숙련된 의료진과 무균실 등의 고가의 의료시설이 필수적이라서요.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네. 이 혈액암이라는 것이 한 번 치료 후에 재발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티세포 치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예. 있는 거군요. 그만큼 과정이 또 복잡하고 재발했을 때 또 다시 이제 그런 치료 과정들을 반복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가 카티 세포 치료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내는 거예요? 크리스퍼 세라피틱스라는 회사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건강한 기증자의 T세포로 100명 이상의 환자에게 같은 종류의 카티 면역세포 치료제를 투입하는 임상을 실행했습니다. 네. 이걸 동종 카티라고 부르는데요. 2020년에 6명, 2021년에 26명 환자에 대한 임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타인의 T세포를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때문에요. 저희의 관심사는 기존의 자가유래 카티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가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한 타인 세포를 투입한 결과로 인해서 면역 거부 반응, 전문적인 용어로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오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런 면역 거부 반응이 없도록 타인 세포의 트랙이라는 인자와 베타2M이라는 인자를 유전자 가위로 제거한 후에 엔지니어링하고요. 칼을 발현하는데 기존의 렌티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를 써서 면역원성으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던 것을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발현하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결과는 어떤 환자에 있어서도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없었고요. 효율은 용량 의존적이긴 하지만 기존 자가유래 카티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러한 치료 효과는요, 비용의 절대적인 감소입니다. 대략 20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5억 정도 들은 치료비가 2, 3천만 원 정도에 해결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환자의 치료 접근성의 증대입니다. 즉, 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약국에서 아스피린을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로 또 20여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치료 기간이 필요 없고요. 빠른 속도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일한 세포로 여러 명의
치료제를 한꺼번에 만들기 때문에요. 품질 변동의 가능성을 줄여서 신뢰성을 향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은요, 이 임상을 기반으로 최근에 FDA에서 RMAT, 즉 첨단 재생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향후 내년도에 이제 발표될 추가 임상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기존 항암제와 병형 투여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면역 관문 억제 수용체의 편집을 유전자 가위를 통한 편집을 통해서 고형암 분야에서 항체 의약품 없이도 면역 세포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한 의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인비보와 엑스비보의 예로서 유전자 가위의 신약 개발의 적용을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유전자 가위의 신약 개발의 적용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결국 기존 치료제가 불가능했던 영역에 치료제의 길을 열었다는 점하고요. 기존 RNA 치료제나 면역세포 치료제들의 언맷 니즈, 특히 비용적 문제를 해결하는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를 제공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또 어떻게 이제 신약 개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는 개별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신약 개발을 어떤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은바이오랩의 박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